좀 급하게 섭외했어요, 그죠? 아, 네. 아, 이제 제가 감당하기 벅차고요. 그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세 가지의 요소가 있으면 로봇이라고 그래요. 항상 패션이 똑같단 말이에요. 저도 궁금했어요, 사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얘기하니까 제가 창피하네요. 저는 괜히 항상 얘기한 것 궁금했어요. 재밌어서 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TC간. 이 한국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고발 된다 어쩐다 지금 말이 엄청 시끄럽습니다 지금. 제 신뢰가 먼저 망가졌는데요. 아니 솔직히 막말로 저 이거 휠 수 있어요. 야, 참 어떤 줄에 서고 싶습니까? 시트렌드 중고 스마트폰을 재활용해서 역시 그 주부라서. 네. 실용적이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현입니다. 이 로봇 영화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움직일까요? 이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데니송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티캐스터 김소정 양도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티캐스터 김소정입니다. 예, 자, 제가 급하게 섭외했어요, 그죠? 아, 네. 예, 도저히 제가 교수님을 상대하기가 너무 벅찰 것 같다는 생각에 좀 괜찮습니까? 아, 이제 제가 감당하기 벅차고요. 그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예. 자, 이 로봇 사실 이제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뭐 로봇 이야기를 뭘 하지 뜬금없이. 근데 결국 로봇이 IT랑 네. 이 결합이 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하고 IT는 결합됐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로봇을 보면요. 네.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죠. 네. 하드웨어는 우리가 로봇을 딱 보면 보이는 기계적인 거. 그리고 그거를 움직이기 위한 두뇌, 그런 지능.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결국 소프트웨어가 그게 IT 기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융합됐기 때문에 그 로봇 자체가 IT 기술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애시당초 로봇이라는 애는 처음부터 네. IT가 들어가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근데 또 거꾸로 이제 네. 그런 쪽 필로소피 말고 진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IT 기술하고 로봇하고도 융합한 예를 또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로봇계 그 핫한 연구 리서치 중에 클라우드 아시죠? 클라우드. 네, 네, 요즘에 그룹. 그렇죠. 클라우드 로보틱스라는 새로운 분야가 이제 뜨기 시작해요. 클라우드 로보틱스는 뭐냐면 이제 로봇이 안에 굉장히 빠른 컴퓨터 필요하고 많은 메모리 용량이 필요한데 예. 이 로봇을 넣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고 쓸 수 있는 컴퓨터의 속도가 제한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클라우드 인터넷 모든 걸 놔서 굉장히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 가장 큰 용량의 컴퓨터를 쓰게 하자는 거죠. 그게 바로 그 가장 대표적으로 IT 기술과 로봇 기술을 융합한 그런 사례로 하나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클라우드를 쓰면 또 데이터 공유 같은 것도 굉장히 그렇죠. 유용하죠. 네, 그러니까 로봇끼리 여기도 로봇이고 저희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는데 그 로봇들이 전체 그런 지식과 knowledge랑 정보를 다 함께 리얼타임으로 공유도 할 수 있고. 자, 로봇과 IT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기는 했는데 네. 사실은 로봇이 뭐냐? 라고 하면 로봇이 뭐냐? 네, 소정 씨 로봇이 뭐예요? 로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로봇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합쳐진 IT의 산물이랄까요? 아주 네, 멋진 배운 걸 단어네요. 이렇게 써먹습니다. 이런 네. 얘기하라고 여기 앉힌 거예요. 로봇 태권브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로봇 하는 사람들마다 정의가 좀 다른데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로봇의 정의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으면 로봇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세 가지. 영어로는 sense, plan, act. sense. 그러면은 뭐냐면 로봇 자체가 여러 가지 센서가 달려 있어요. 카메라, 뭐 여러 가지 뭐 센서가 있어서 우리 환경의 여러 가지 정보들, information, IT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sense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센서가 달려 있어야 돼요. plan, 그 받아들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지능적인 게 있어야 되고요. act, 그걸 가지고 진짜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스마트폰 같은 IT 기술의 최고인데 그거는 로봇이랑 안 부르죠. 왜냐면 센스도 있고 플랜도 있는데 이 전화기는 뭐 어떤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피지컬한 일을 하는 거죠. 로봇이라고 부르지 않죠. 교수님이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대중에게 알려진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시각 장애인용 그 자동차죠. 네네네. 그거를 이제 만드셨단 말이에요. 네. 그 사례도 보면 로봇이 IT랑
만난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한 가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랑 똑같은 분이에요. 단 눈으로 보이는 이쪽 방향으로 센서가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밖에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보들을 시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센서들을 사용해서 네.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하는 그런 거에 관한 사실은 그거에 관한 연구였어요. 자동차에 관한 연구.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IT 기술의 또 대표적인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 그렇네요. 굉장히 상징적인 느낌을 주는데 결국 뭐 인간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프로젝트 자체가.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기술은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전에 이제 로봇을 계속 지금도 만들고 계시지만 휴머노이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나온 게 일단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게 찰리 아니겠습니까? 로봇 찰리요. 예. 네. 그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로봇 중에서도 사람의 형태를 띈 로봇을 휴머노이드 다리가 사람의 있고 모양을? 그러니까 이 앞에 보이는 이 다윈 오피랑 다윈 미니라고 저희가 네. 개발한 로봇들이 있는데 사람처럼 귀엽게 생겼죠. 사람처럼 그렇죠. 생겼죠. 이런 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찰리는 미국에서는 미국 최초로 성인 사이즈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정받고 있고 굉장히 많은 그 연구와 교육용 플랫폼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들이 우리랑 같이 이 세상에서 같이 활동을 하려면요, 저는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환경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설계된 환경이거든요. 예. 계단 올라갈 때 계단 높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사람이 움직이죠. 움직이지. 혹은 뭐 문을 여는데 문 손잡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사람이 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로봇이 사람의 형태나 사이즈가 아니면은 이 환경에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개발한 여러 기계될 수가 없죠. 뭐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로봇을 만들려면 로봇 자동차 말고, 그러면은 로봇이 사람의 형태가 되어야지만 그런 자동차 운전할 수 있고 이런 기중기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저희가 실제로 이 다윈이라는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봐야 네. 얼마나 이게 정교한 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말이죠. 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집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정말요? 우와, 뭐 제가 그래서 최첨단 말이죠. 기술에 갖고 왔습니다. 어유. 자, 오, 자 휴머노이드 두 로봇이잖아요. 다리 두 팔. 맞네요. 심지어 네. 움직입니다. 로봇이네요. 어머 어머. 인공지능은 아니네요. 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치신 이유는 화가 나신 거예요? 일어서나 보려고. 네. 우리 집에가 쓰고 있는 이제 그래요? 로봇이었는데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준비해 찾아보니까 아니 휴머노이드가 맞네. 네, 뭐 이런 형제, 생각을 삼형제 했으나, 같네. 예. 맞아요. 자, 예. 뭐 이거 이제 얘가 다윈 미니. 미니. 얘는 다윈 OP. OP. 다윈 OP는요, 요거는 진짜로 인공지능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연구용으로 아주 굉장히 소피스티케이한 그런 굉장히 대단한 로봇이에요. 다윈 미니는요, 이거의 작은 그 동생뻘 되는데, 요 로봇은 저가형으로 그냥 재밌게도 쓸 수 있고, 뭐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쪽은 훨씬 센서들도 많이 달려 있고. 네, 근데 오늘은 미니 움직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니. 예. 일어나네요. 자세도 멋있는데요. 예, 이거는 지금 이거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지금 작가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처음 만져본답니다. 예. 네. 와. 일어나네요. 이야. 이거 엄청 어려운 기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저쪽 뒤에서 스마트폰으로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금. 스마트폰. 이 친구는 조종하는 게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기 혼자. 자율주행이고, 이 친구는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재난용, 네. 재난재해를 이제 당했을 때 인간이 못하는 것들 로봇이 좀 대신했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그쪽에 이제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어떤 지금 상황이 와 있습니까? 지금 제일 큰 진짜 로봇 역사상 가장 큰 로봇 대회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DARPA Robotics Challenge라고 예. 재난 구정 로봇이라고 대회라고 등행하죠. 진짜로 이 로봇을 만드는 거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이럴 경우에 진짜로 인류를 구할 로봇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원자력 발전소에 막 터지고 난리가 나는데 방사능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사람 대신에 로봇이 가서 밸브도 잠그고 뭘 고치고 사람도 구해내고, 그러니까 그런 로봇이 있었으면 우리는 후쿠시마 다이치 같은 원자력 발전 사고를 저희가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로봇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모든 거는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시작하면 세상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일단 가능한 전제 조건을 일단 분석에 들어가죠. 그럼 현재 기술로 봤을 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 DARPA Robotics Challenge라는 대회는요, 정말로 전 세계 가장 최고의 로봇 연구소들이 최고의 로봇들만 나온 그런 대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와, 전 세계 최고 로봇들이 모인 대회인데 영화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자, 이 로봇들이 막 운전을 해? 쫙 운전하고 산을 쫙 타고 막 움직이고 막 할 줄 알았는데 예선전에서 직접 로봇들을 보니까 그 로봇들이 작동은 해요. 근데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실망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현재 로봇의 가장 최첨단, 최고의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거를 사람들의 인식을 recalibration 해주는 예.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죠. 갑자기 얼굴이 막. 재밌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개발하는 로봇들은 물론 재밌어서 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정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의 행복을 주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게 저희가 하는 거죠. 뭐 사실 뭐 교수님도 연구를 많이 하시지만 국제 기업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구글, MS 뭐 많이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전망은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다. 사실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로봇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얼마큼 어렵고 힘들다는 걸 느끼게 돼요. 정말 장밋빛 그런 이미지가 있긴 했는데 목표는 목표죠. 하지만 거기 가는 길이 생각보다 저는 다른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좀 갈 길이 멀다고 진짜로 느껴요. 네. 어쨌든 교수님이 영원히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다음 세대에는 또 누군가들이 또 하겠지만 교수님이 어쨌든 살아있는 그동안까지는 나 이런 로봇을 반드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상상 말고. 네,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사람들이 그런 질문해요. 교수님은 진짜로 궁극적으로 만드는 로봇이 뭐예요? 뭐예요? 지금 진짜로 정말 하고 싶은 로봇이 뭡니까? 네. 옛날부터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희 답은 똑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로봇이 저희 대답이에요. 이 교육 다윈을 개발하고 있었을 적에는 정말로 저는 이런 학생들이 교육으로 쓸 수 있고 연구자를 쓸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래서 개발하고 있었고요. 시각 장애인 자동차는 로봇은 아니지만 그 개발했을 때는 정말로 그들에게 독립과 자유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개발했고 지금은 인류를 구할 재난 구조형 로봇 토르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저의 꿈이고 저는 그 꿈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항상 네. 패션이 똑같단 말이에요. 저도 궁금했어요, 사실. 머리 스타일은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옷 입는 거? 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못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창피한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청바지는 활동성을 나타내고 창피한데 이렇게 얘기. 와이셔츠는 professionalism. 이 니트 스웨터는 따뜻한 인간의 그리고 항상 이게 접는 이유는 강의할 때 손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모션이 amplify 돼서. 역시 분석적이세요. 야, 이 대충 입으신 게 아니에요.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방송에 처음으로 듣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입으신 게 아니에요. 얘기하니까 제가 창피하네요. 저는 괜히 항상 얘기한 거. 궁금했어요. 프로세스를 하시고 플랜을 만드시는. 네. 어디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 그 저희 새로운 옷을 살 돈이 없어서. 예. 알고 보니 막 100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옷이 여러 네. 벌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건.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윈도 나오고 찰리도 나오고 또 심지어 뭐 토르 같은 재난 구조형 로봇도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로봇의 미래 데니스 송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래는 밝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